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그 우울증이 심해 넋이 나가면 목을 매려 한다. 이런 그 소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강의로 해서 우울증이 심한 한 영혼이 끝나느냐 아니느냐가 결정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혈액형 B형, A형 중에 몸이 마르고 또 추위를 타고 또 몸에 여름인데도 땀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건 대우주의 오행의 기운이죠. 오행이란 즉 목화 토 금수, 대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운을 대충 다섯으로 딱 정리해 놓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행의 기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 제약상 하여튼 우울증과 관련된 그 폐 금기에 대해서 간략히 논해 볼까 합니다. 금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목화토 금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대우주를 닮은 소우주이면서 작은 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대우주가 큰 신이라면 나는 그 안에 대우주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작은 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신 안에 또 다른 작은 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 안에는 각각의 오장이 있죠. 간, 심, 비, 폐, 신. 이 안에 각 장기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각각의 아주 작은 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신들이 각각 간 조절하고 심장을 조절하고 폐를 조절하고 콩팥을 조절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영원한 스승, 영원한 의학 인문에서 말하기를 제가 한번 좀 간단한 걸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체라는 것은 육신의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형체. 이 형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집이다.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야? 음,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이 몸뚱아리 안에 사는 신이라는 건 다른 말로 영혼.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영혼, 혼백 이런 영적인 그, 그 나의 주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내가 사는 집이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영혼이라는 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다.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의 주체다. 주체. 이게 이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 아,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나 혼백 이런 내 영혼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손발, 다리, 얼굴, 몸뚱아리 이게 내가 아니고 이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이 즉 나다. 나의 본 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질인 육신과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과 합해진 게 즉
살았다고 하는 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에서 말하는 주체는 육신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 혼백인 것이죠. 내 주체가. 5장의 그 간신빛의 신에서 또 다른 작은 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인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이 5장 6부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장악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 이 5장 6부의 각각의 장기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아주 작은 신들의 작용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인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5장이라는 것은 간, 심, 비, 폐, 신, 이게 5장이죠. 비라는 건 여기서 이제 한방에서는 비장이라고 하는데 양방에서는 비를 최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 각각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신들의 특징이 또 다 틀려요. 5장마다. 그러면 간에 있는 혼에 하는 역할은 뭐냐? 사람이 욱하는 성격, 버럭 화를 내고 이게 전부 간에 있는 영혼이 작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이 뜨거우면 욱하는 성격, 화를 잘 내고 그러죠. 이게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모두 영혼이 작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건 간이 뜨겁다는 얘기고 간을 식혀주는 뭐 결명자라든가 감초차 아니면 헛개차, 시오차 이런 걸 먹으면 또 간에 불이 꺼져가지고 성격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영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영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 막 그 기분이 좋아서 깔깔깔 웃고 막 그 안면이 환하게 빛나고 이런 게 영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말로 신의 모습이고 아주 작은 신 그런 모습이고 5장마다 각각의 그 희노애락 이런 걸 전부 각각의 장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장기가 작동을 해요. 비라는 건 뭐 수심에 잠겼다든가 무슨 골똘히 뭔가 생각한다든가 무슨 뭐 사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부 비장이 하는 것입니다. 즉 폐장. 그리고 백이라는 건 폐가 하는 것입니다. 폐라는 건 금기, 목화토금수에서 금. 그러니까 이 혼백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금기가 있어가지고 이 혼백의 역할은 그 말입니다. 혼백이나 금기나 혼백의 역할은 우울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울한 건 전부 혼백이라는 작은 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게 신장을 말하죠. 신장은 어, 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막 사람이 활발하고 씩씩하고 또한 뭐 정기, 정력, 정액, 정액도 사실은 콩팥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5장 6번마다 전부 하는 역할이 다 틀려요. 음, 대충 앞무리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또 설명해야 비로소 제가 간추려서 말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거 5장을 다 설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오늘의 주제는 혼백, 폐금기, 우울증 이거에 대해서는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혼백의 다른 모습인데 에, 이
이 폐라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폐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백에 대해서 혼백과 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폐가 건강해야 이 붙어있는 이 혼백이 떠나가지 않고 오래도록 몸에 붙어 있어 몸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머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폐라는 것은 오행 중에 금기인 것인데 금기의 특성은 천기를 끌어모아 힘을 모아서 그 기를 인체의 그 영역 안에서 퍼뜨리며 신체 내부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의 형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기란 그 존재하는 모든 기를 끌어모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소유라는 말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소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욕심이 발동하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소유가 완성이 되면 존재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의 존재는 이 소유라는 욕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말을 논하라면 뭐 끝이 없겠지만 저 개인적인 작은 욕심의 하나로 나에 대한 뭐 자선을 쓰려고도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거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뭔가 생각하던 끝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내 평생 공부한 그 동양의학의 건강관리법 이걸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 강의를 택하면 좋다. 그래서 많은 이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면 더욱 좋다. 이렇게 하고 자서전을 포기하고 유튜브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관계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이심전심, 제가 많은 이한테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뜻이 또 서로 주고받고 오기 때문에 또, 저 사람 뜻이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 평생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제 회원이 됐다고 해서 싫으면 또 누르면 또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보다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작은 욕심을 잠깐 한번 드러내 봤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본 그 주제가 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여기다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유하려는 그 욕심은 수많은 형태가 있겠죠. 권력욕, 재물욕, 뭐 명예욕, 뭐 하여튼 뭐 수도 뭐 크고 작은 모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명예욕도 그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 명예욕, 소유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욕심을 내 가지고 소유라는 것으로 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소유라는 본질은 존재의 본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본질, 이게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시간상 소유라는 주제는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논해 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내 몸의 그 전체를 혼백이라는 힘이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만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으로 주변 것을 다 끌어모아 결집된 힘을 소유해야 이 몸이 유지되고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뭉치려는 금기의 힘을 다른 말로 혼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내부에서의 그 오장육부를 장악하려는 힘을 가진 혼백의 힘은 작은 소우주뿐만이 아니고 대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백의 기는 끝이 없는 대우주에서 별들 간의 간격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렇게 돌아가죠. 태양계든 은하계든. 그 힘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당기는 금기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고, 그 금기 안에 있는 혼백의 힘이라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연히 인력, 중력 이런 걸 터득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바닷물의 그 썰물, 밀물 이런 현상만 봐도 대우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잡아당기는 그 어떤 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적게는 63빌딩 속에는 그 어떤 힘이 작용을 하길래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왜 저기도 단단하게 뭉쳐서 제자리에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또는 도로의 그 아스팔트가 가루로 흩어져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저리도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그 위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 모두가 혼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금기의 특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기란 단단하게 굳게 뭉치려는 본성이 있죠. 본질. 있어서 쇠나 돌처럼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63빌딩이 결집되어 있듯이 내 몸이 결집되어 있듯이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려는 그 본질이 바로 금기다. 그게 또 혼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뭉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끌어당기는 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죠. 그것은 그 땅덩어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결속력이 있는 그 어떤 성질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그 사물이라든가 이런 물질 속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몸이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무너지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몸은 대우주와 대자연 금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소우주이다. 대우주가 커다란 하나의 큰 신이라면 나는 그 안에 그 길을 받아서 생겨나서 존재하는 작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작은 신 안에 오장육부에는 또 다른 작은 신들이 존재해가지고 내 몸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주재하고 관장하고 나를 다스리며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에는 혼이 있고 심장에는 신이나 또는 영이 거하고 있고 또 비에는 의가 거하고 있고 이 폐에는 혼백이 거하고 있고 신에는 정이 거하고 있고 이게 전부 조그마한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오행의 다른 표현으로 목화토금수 그러죠. 그리고 목화토금수는 간신빛 대신 그리고 혼명의 백청 이런 그 조화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기란 그 우리 몸속에 금기가 작용되는 장기는 바로 폐라고 말할 수 있죠. 5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백이 거하고 있는
폐, 폐의 금기, 의사에서 말하기를 폐주기라고 했죠. 이 인체의 나의 기를 돌리고 기를 관장하고 주관하는 게 폐라는 얘기입니다. 폐주기라는 말이. 예. 그래서 내 몸의 기를 주관하는 핵심 장기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를 돌려주는 핵심적 작용의 근본이 바로 이 혼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기가 있는 폐를 관장하는 그 주체가 혼백이라는 작은 신이죠. 이 혼백이 폐를 들락거리죠. 편기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백회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땅구멍으로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에, 결정적으로 주로 들락거리는 그 장소가 콩팥입니다. 콩팥은 전기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콩팥은. 그래서 콩팥의 전기를 따라서 폐까지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이 혼백이라는 금기가. 그래서 신장을 거쳐 들락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백이 있는 그 폐의 작용은 사실 신장의 전기에 도움을 받아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체의 오장육부가 작동하는 걸 보면 어느 한 장기가 독단적으로 작동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의사에서 말하길 폐가 전신의 기를 퍼뜨려 기를 주관하는 그 원천적인 힘은 신장의 전기를 얻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의 전기를 얻었기 때문에 폐가 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토생금 원칙에 따라 토생금이라는 건 비위에 수화 흡수된 물질, 그 진액을 비위가 위로 올려 붙이죠. 폐가 있는 위로 상달하는 거죠. 그래서 비위에 그 수화 흡수된 그 정밀한 그 물질이 위로 상달이 되기 때문에 진액의 도움을 얻어서 폐가 또 촉촉해지고 윤택해지고 이렇게 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인체라는 건 그 어느 한 기관의 독단적 그 운영이라는 건 없다. 오장육부가 서로 상호 협조하에 인신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폐는 언제나 건조하는 걸 싫어해요. 건조한 걸. 늘 촉촉함을 유지해야 건강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폐라는 건. 그래야 폐의 그 혼백의 그 작용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인신의 그 모든 기를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신의 기가 막히지 않게 순조롭게 동서남북 왕성하게 순환이 잘 되게 기를 퍼뜨린다는 얘기입니다. 폐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건조해진다면 폐가 축축하지 않고 건조해지만 여러 가지 병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극심하게 건조해지면 곧바로 마치 표현을 하자면은 논바닥이 논바닥이 말라가지고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극도로 건조해지면 폐결핵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폐가 건조해지면 우울증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특히 혈액형이 B형이면서 소음 체질, 뭐 소음 체질이 거의 B형입니다. 90% 이상. 이런 경우 B형이면 소음이면서 또 건조하고 몸이 건조해. 항상 피부가 윤택이 없고 건조하고 깡마르고 이렇게 마른 체격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마른 체격이면서 또 몸이 차면서 이렇게 피부 전체가 건조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폐에 윤택함이 없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또 B형인 경우도 그렇지만 A형인 경우에도 똑똑한 A형인 경우는 뭐 태음인적으로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A형이면서 마르고 몸이 차가워. 그런 경우에도 폐가 차갑고 건조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유형들은 왜 그러냐면 심장이 불덩어리거든. 이 불기운이 약한 것입니다. 어, 이 폐와 심장은 부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새 보면은 그래서 심장의 그 불기운의 도움을 못 받으니 폐도 따라서 차갑고 폐가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폐로 진액을 올려붙이는 비위 또한 심장의 불기운을 못 받으니 늘 비위의 그 소화흡수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그 맨 상층부에 있는 폐는 아래 비위나 아래 그 신장으로부터 조력을 못 받으니 당연히 폐에 거하고 있는 혼백이 건조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가 차갑고 건조해지면 폐는 곧 우울증이라는 병적인 상태로 접어들어간다. 폐라는 것은 윤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적인 것은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죠. 즉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으로 사람이 자살하기 며칠 전에 나타나는 눈에 띄는 현상으로 사람이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돼요. 넋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혼백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넋이나 혼백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백의 다른 말이 넋인 것입니다. 그래서 폐에 있는 그 혼백이라는 작은 신이 떠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넋이 나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고 몸이 건조해져서 목을 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넋이 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게 바로 사망이죠. 예. 이로써 이 육신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물질적인 육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 영혼, 내 혼백이 영적인 혼백 등등의 그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보다도 이러한 것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사실은 모든 그 진리라는 게 내 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진리를 깨우친다면은 인체를 연구하거나 인체에 탐구심이 강하면은 저절로 진리를 터득하게 됐습니다. 하늘의 뜻이 뭔지도 다 알게 됐어요.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건 좀 힘들겠지만 오늘 첫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좀 글쎄 어떤 뭔가 새로운 뭐 얘기를 들었다. 뭐 뜻이 뭐 하여튼 재미가 있다.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 영혼과 내 혼백은 내 육신이 건강해야 바른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에 거처하는 혼백은 언제나 이렇게 늘 촉촉함을 유지해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으로 봐서 당연히 건조해진 폐를 윤택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 괜히 그 쓸데없이 무슨 그 영적인 무슨 심리 상담 무슨
점술가 아니면 뭐 뭐야 또 영혼을 이중인격 어떻게 해가지고 뭘 빼준다거나 뭐 이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식품으로 제일 좋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신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혼백이라는 그 기는 반드시 신장의 전기의 도움을 얻어서 혼백이 안정이 되고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진액을 받는 그 장기가 바로 콩팥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장. 신장을 보여주는 약초 식품으로서는 최고 좋은 게 숙주향차, 둥글레차, 아니면 검정 콩밥, 어, 콩밥을 좋아하면 되죠. 수시로. 그리고 또 직접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게 바로 1등 공신이 바로 6년근 인삼입니다. 이런 것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활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렇게 우울증이 싹 없어져요. 예,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올바르게 되고 예, 폐가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러면 당연히 구사일생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폐 건강을 잘못하면 누구나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그 회원 수가 극히 좀 적습니다. 회원 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 소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어, 강의를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